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지정에 반발해 정부 규탄 행보를 이어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이 오늘 광주 지역 규탄 집회에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의한 것을 정부 조직인 검찰이 민주주의 위배라고 비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연필 세트와 문구 세트, 완구 수입품에서 아토피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20배나 검출돼 13만 점에 대한 수입 통관이 차단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베트남 여성이 오늘 모범수 감형으로 형 집행 2년 2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사건의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면서 사건의 실체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어린이날이 끼어있는 이번 주말 연휴에는 낮 최고 기온이 지역에 따라 30도까지 올라 초여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돼 내일 미세먼지 상태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오전 귀국해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권 조정을 준비해야 한다며 문 총장의 반발에 일침을 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오전 귀국합니다.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올 만큼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조기 귀국길에 오른 문 총장은 공항에서 간단히 입장을 언급한 뒤 바로 검찰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간부들과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내자 일각에선 문 총장이 항의성 사표를 낼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기 막바지인 문 총장의 거취가 해법이 되기 어렵고 불필요한 논란만 키울 수 있어서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견제 균형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 총장 지적을 반박하면서 지금 추진되는 수사권 조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검찰이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큰 틀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는 게 검찰 내부 불만의 원인입니다. 문무일 총장 귀국 이후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갈등이죠. 쟁점이 뭔지 김대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잘못 처리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있는 경우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은 물론 수사를 끝낸 후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맞섭니다.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는 반박입니다. 검찰은 정보 경찰의 축소 등 힘 빼기도 요구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정보 수집권을 독점한 가운데 수사권까지 가지면 권능이 막강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 경찰의 활동 범위를 제한한 규칙을 제정했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 중인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직을 수사와 민생 치안 업무에 따라 나누는 자치경찰제도 논쟁거리입니다. 검찰은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의 업무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경찰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발목 잡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은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본질은 잊은 채 양측의 힘겨루기로만 흐르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이틀째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유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 지금쯤이면 이제 전주로 이동해서 집회를 마쳤을 텐데 전주에서는 충돌 상황이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넘겨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들은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은 있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순회 투쟁 이틀째, 자유한국당은 앞서 오전 10시 반쯤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광주 송정역에서 규탄 대회를 열던 중 현장에 있던 광주 시민단체가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등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황 대표는 광주 집회에서 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향해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한국당이 5.18 역사를 왜곡했다며 한국당 해체를 외치면서 결국 황 대표의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네, 이처럼 거센 항의 속에서 가까스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마친 당 지도부는 다시 KTX를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에 막혀 송정역 주변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황 대표를 둘러싼 경호원들은 시민들이 뿌리는 물을 피하려고 검은색 우산을 펴들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십 분 대치 끝에 황 대표는 경찰의 도움으로 송정역 영무실로 몸을 피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민생 행보로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늘 오전 서울 봉천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들은 유치원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립 유치원 비율을 높이고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 3법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 조정 반발 발언에 대해 그동안 언급을 거렸던 홍 원내대표는 검찰도 정부 조직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민주주의 위배라고 비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무일 총장 이야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네, 이와 함께 조응천 의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표명을 두고는 충분히 당내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협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에서 적폐청산과 그 성찰위에서 타협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협치의 전제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언론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폐청산이 없으면 협치도 없다라는 기조로 해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반헌법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무시하고 타협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촬영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촬영 시기 특정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관련자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이 담긴 이른바 별장 동영상입니다.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은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 확인하지 못해 수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은 이 영상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을 거쳐 촬영 시점을 특정한 겁니다.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7년 12월 21일은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날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에 담긴 정황만으로는 성관계가 강제로 맺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었고 촬영 시점도 2007년 8월이라고 했다가 2008년 초라고 번복하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별장 동영상을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면서도 시점은 2007년 초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상 속 여성은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해 수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별장 동영상의 촬영 날짜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윤 씨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성범죄와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청와대는 김학의 성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오늘 지난 3월 14일 시작돼 21만여 명이 동참한 이 청원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뒤 처음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장 차림의 박유천 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에 이끌려 청사를 나섭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보름여 만에 검찰에 송치된 겁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 처음 모습을 보인 박 씨는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며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박 씨는 올해 초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필로폰 1.5g을 사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한남동의 황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도 줄곧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CCTV 영상 등 경찰이 확보한 물증과 함께 가족과 변호인의 설득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순순히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변호인도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황하나 씨와 대부분 마약 투약을 함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황하나는 6번, 담배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같이 있었는데 못 봤다고 그러고.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며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진위는 앞으로 추가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 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국회 앞에서 자해소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국회 정문 앞에서 김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손등 등에 상처를 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출동한 구조대에게 세월호 사고로 앓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비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을 위한 행동에 국민 모두 관심을 갖고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돼지 열병이 지난해 9월 중국에서도 발생하는 등 우리 코앞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치사율 100%의 위험한 병으로 현재 예방 백신도 없어서 국내에 유입되는 순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북이 매주 열기로 한 공동연락사무소장 회의가 2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은 연일 우리 정부를 향해서 자주적인 남북 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이 매주 금요일 열기로 합의한 공동연락사무소장 간 대면 회의. 하노이 회담을 닷새 앞둔 지난 2월 22일 마주 앉은 게 마지막입니다. 지난 3월엔 북측 인원의 전격 철수와 사흘 만의 복귀로 반쪽 사무소의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소장 회의엔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북측 전종수 소장은 이번 소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를 하였습니다. 남북 간 주요 현안 논의도 덩달아 멈췄습니다. 지난해 말 공동조사를 마친 남북 철도 협력 추가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고 유엔의 면제 승인을 받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영상장비의 북한 반입 문제도 아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연일 남북 관계에서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에 따른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소장회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통전부와 조평통의 조직 정비라는 내부 요인과 우리 측에 대한 불만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다음 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계기에 대북 인도 지원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남북 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 3월 말 우리나라에 도착한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본격적인 비행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공군은 충북 청주기지에 배치된 F-35A 2대가 지난달 중순 비행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F-35A 전투기는 최대 속력이 음속의 1.8배인 마하 1.8로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 6.25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60여 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두개골과 정강이뼈 등 60여 점을 발굴했다며 이 중엔 동굴 진지 내부에서 발굴된 유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달 1일부터 화살머리 고지에서 기초 발굴을 시작한 뒤 발굴된 유해는 모두 92점으로 늘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베트남 여성이 석방됐습니다.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면서 사건의 전모는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을 태운 차량이 말레이시아 현지 교도소를 빠져나갑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흐엉이 2년 2개월여 만에 풀려난 겁니다. 흐엉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독국물을 발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3월 공범인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하고 먼저 석방했습니다.
이후 지난 1일 흐엉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철회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흐엉이 석방된 것은 그동안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우면서 모범수로 인정돼 감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두 여성의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사건 당시 두 여성을 사주한 북한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자국민 4명은 우연히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김정남 암살에 연루됐던 모든 용의자가 풀려나면서 사건의 전모는 규명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지명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대표가 동해와 일본의 호칭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측이 동해라는 표기가 세계 지도와 출판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본 측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병기가 실현 가능한 해결법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지도의 병기가 늘어나는 건 한국 정부에 의한 로비 활동의 결과라고 맞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지난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계속해온 자국민의 한국 관광 제한을 아직 완전히 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관광업계 관계자는 현재 베이징과 산둥성 등 일부 지역 여행사에 한해서만 한국 단체 관광객 모집이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요가 많은 온라인을 통한 단체 관광객 모집은 전면 금지되고 있어 한국으로 가는 중국 여행객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확인 폐렴에 대한 공포가 출산 전후 여성들에게서 집중적으로 한 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처음에 신종 폐질환 같이 이렇게 발표되는 거 보면서 저거 내 첩에가 간 병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얼마 후에 세정제가 앞으로 아이에게도 안심. 저는 이 말만 믿었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성분에 살균제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 손으로 넣은 게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인스럽고 하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거 명령을 발동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그동안에 이제 의약품도 아니고 의약 예품도 아니고 단순히 일반 공산품으로 이게 판매가 되는 그런 사각지대였습니다. 사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부의 제도 공백이고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사각지대로 책임을 방기할 일입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의심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고 8월 30일 날 이 보도됐을 때 질본에서 저희가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피해자들이 당신네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냐 하는 말이 고작 하는 말이 여기가 국내 구멍가게냐 전화하지 마라. 살균제를 만들어 판 기업들은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며 보상은 물론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다. 이게 기획재정부 입장인데요. 표현이 너무 생략이 되고 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안의 성격 자체가 아니 국가의 직접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써놓았지 않습니까? 미국 FDA나 이런 데서 정식으로 인간한 약품도 사후적으로 문제가 돼서 취소하고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말하자면 화학물질은 인간의 현재 장관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I'm very sorry. 옥시 관계자분들 저희가 만나고 왔거든요. 2년 전에 성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쳐다도 안 보셨어요. 재판이다 뭐다 정말 정신없이 살았었거든요. 그 재판 자료라던가
뭐 인과관계를 대라. 평범한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현재까지는 그런 왜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인증을 해야 됩니까? 기업이 스스로 자기들의 가해나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는 걸 기업이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계속 지금 정부에게 지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각 정부 기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질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뿐이고요. 저희가 독자적인 연구나 뭐 이걸 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라는 말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그냥 믿고 기다려도 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가해기업들한테 제대로 책임을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모른 척하니까 너무 좀 비굴하더라고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 요구에 대해 개파 패권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내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출범시키라는 주장은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개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당원은 앞으로 당원 당규상 징계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유 전 대표께서 절대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에게 함께하겠다는 의지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을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심사 때 여성과 청년, 장애인에 대한 가산 범위를 최대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시 신인은 공천 심사 때 10에서 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신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혔고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 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 주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어린이날을 맞아 강원도 산불 진화 소방관 자녀 등 어린이와 보호자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산불 진화에 참여한 소방관, 군인, 경찰 자녀와 산불 피해 초등학교 학생, 산불 때문에 식목일 행사가 취소돼 문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경북 봉화 서벽초등학교 학생 등이 초청됐습니다. 어린이들은 청와대 본관 대통령 집무실을 견학한 뒤 영빈관에서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행사에 이어 허팝, 헤이진이, 럭키강희 등 인기 유튜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 활용에 문제가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연대 등 7개 보수단체는 오늘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9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 등 특정 단체가 사용 허가 없이 광화문 광장을 점유하는 걸 박 시장이 방치했고 이 밖에 불법 시위단체나 특정 성향 정치인 집회에 법적 근거 없는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논란을 빚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 구성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자와 PD 등 언론계 종사자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해당 채팅방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가 오는 7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윤 지검장의 집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김 씨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종로에 있는 개인 방송 스튜디오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연필과 장난감 등 수입된 어린이 제품을 살펴봤더니 환경 호르몬 범벅이었습니다. 특히 아토피를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220배나 넘게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어린이 제품들입니다. 관세청이 최근 2달 동안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니 그야말로 환경 호르몬 범벅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것만 무려 13만 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연필은 물론 문구 세트와 다트총 장난감 등이 대부분입니다. 캐릭터 연필 세트가 가장 많았고 연필과 도형자, 사프 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 세트, 다트총 순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다트 양궁에서는 기준치보다 최대 220배나 많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고 아이들이 손에 쥐거나 입에 넣기 쉬운 연필에서도 20에서 40배에 달하는 유해 성분이 나왔습니다. 보통 연필은 표면에 색을 칠해 제조하는데 환경 호르몬이 함유된 수지 필름으로 감싸 만든 게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환경 호르몬은 프탈레이트 가소제로 피부에 닿거나 입에 넣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 발달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아토피라든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시중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 아이들 문구류 살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13만 점을 모두 수거해 반송하거나 폐기할 계획입니다. 또 유해 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수사에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유령 학교 급식 재료 업체를 만들어 대전과 세종, 금산 지역 학교에 해동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공급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과 대전시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학교 200여 곳에 냉동육 170톤을 냉장육으로 납품한 혐의로 업체 대표 3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유령업체 7곳을 설립한 뒤 학교 급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에 만회에 걸쳐 중복으로 낙찰가를 써내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온천동 건축자재 업체에 SUV 승용차가 돌진한 뒤 불이 붙었습니다. 화재는 1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불에 탄 SUV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직원이 있었지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숨진 남성이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취약계층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안을 냈습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내년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부동산과 인프라 등 주식과 채권 이외의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대체 투자 집행 개선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대체 투자에서는 11.8%의 수익률을 올려 증시에서의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청정 가전 구매가 크게 늘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의 한 달 거래 금액이 11조 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온라인 쇼핑 거래 금액은 11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 넘게 증가했습니다. 상품별로는 가전과 전자통신기기가 40% 늘었고 음식 서비스와 화장품 등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한 저비용 항공사의 조종사가 운항 직전 음주 단속에 걸려 충격을 줬습니다. 네, 앞으로는 항공 종사자의 음주 적발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자격도 정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진에어 항공 소속 부기장 A씨는 지난해 11월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으로 운항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A 부기장에게는 50% 가중된 9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음주 비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음주 측정 장비는 6개월마다, 약물 측정 장비는 1년마다 국가 공인기관에서 교정받도록 했습니다. 음주나 약물 측정 장비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단속 공무원이 음주 측정기 사용 방법과 적발 이후 조치 절차 등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A 부기장 단속 당시 안전감독관이 음주 측정기 조작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항공 종사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고 정밀 측정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음주 측정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 그 처리 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를 체계화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음주 측정과 단속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국내선 일반석 운임을 평균 7%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를 오가는 김포, 부산, 광주 등 노선은 선호 시간과 일반 시간으로 구분해 일반 시간 운임은 동결하고 선호 시간 운임만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석 기준 김포에서 제주 노선 일반 시간 운임은 현재와 같고 선호 시간은 86,000원으로 4,000원이 오릅니다. 미혼 여성 10명 중 8명은 신혼집을 마련할 때 비용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액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남성보다 극히 적어 신혼집은 남성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이 여전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지난해 9월 미혼 남녀 3,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성은 신혼집 마련 부담과 관련해 전액 부담 40.4%, 일부 부담 57.5%, 부담 의사 없음 2.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성은 전액 부담이 5.8%, 일부 부담이 82.2%, 부담 의사 없음이 12.1%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경기도 북부권에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김포와 고양, 의정부, 파주 등 8개 시군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때이른 더위에 강한 일사로 배기가스가 분해되며 오존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구 사수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46살 A씨 등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눈을 팔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와 소리의 고장 전남 보성에서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여러 가지 대표 축제를 함께 열어 상승 효과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푸름이 더해가는 차밭은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차밭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낙네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찻잎 따기를 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즐겁습니다. 갓 따온 찻잎은 뜨거운 화덕에서 9번 덕습니다. 쉽게 마셨던 녹차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체험해보고 덮어보니까 정말 싸게 사 먹었구나 그걸 느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와서 체험해보니까 녹차 향이나 맛이나 이런 게 더 기대되고 더 만끽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녹차는 발효차와 블렌딩 녹차, 진액 등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진액은 즉석에서 뜨거운 물, 찬물 바로 희석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편한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나왔습니다. 녹차는 지역 대표 상표의 쌀로 만드는 인절미에도 들어가고 갖가지 가공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성은 애절함이 특징인 판소리 서편제의 번향인 만큼 소리의 향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5월은 보성의 차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 녹차라고 합니다. 보시기만 해도 즐길 수 있는 웰니스 보성입니다. 청정 해역 등량만에서는 화려잡기 체험 행사가 열리는 등 5월 보성은 축제 속으로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열리는 K리그 경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슈퍼매치, 동해안 더비 등 전통의 라이벌전이 잇따라 열리면서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32승 22무 32패. 역대 전적에서 누구도 앞서지 못한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오랜 라이벌전 슈퍼매치가 이번 연휴 축구 팬들을 찾아옵니다.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 만큼 두 팀은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선수 시절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와 수비수로 각각 명성을 날린 최용수 서울 감독과 이임생 수원 감독의 지략 대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정말 이런 박진감 넘치는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팬들에게 즐거운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도 슈퍼매치 못지않은 관심입니다. 울산 출신 포항 정재용과 포항에서 울산으로 이적한 신진호가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고 미디어데이에 등장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세레모니 하지 않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포효하는 세레모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선수들을 너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자신이 있고요. 진호형 세레모니를 못 보게 만들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조성환 감독이 사퇴하고 최윤겸 감독을 새로 맞은 제주의 첫 승 도전도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는 모처럼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평균 유료 관중 수와 포털 사이트의 중계 동시 접속자 수가 앞선 시즌보다 60%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초반의 대박 행진은 조금 주춤해진 상황.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열리는 빅매치가 다시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의 다음 달 평가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7일 부산에서 호주를 상대한 뒤 11일 서울에서 이란과 친선 A매치를 치릅니다. 부산에서 축구 A매치가 열리는 건 2004년 12월 독일전 이후 15년 만입니다. 첫 상대 호주는 피파 랭킹 41위로 우리나라보다 4계단 낮지만 역대 전적에선 9승 11무 7패로 앞서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 이란은 피파 랭킹 21위로 아시아 1위에 올라 있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의 우세를 이어왔습니다. 돌아온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미국 시민으로는 최고의 영예인 자유메달을 받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즈가 오는 6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메달을 수여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메달은 국가안보와 세계평화, 문화, 스포츠 분야 등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미국민에게 대통령이 주는 최고 권위의 훈장입니다. 베네수엘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군사봉기를 촉구하면서 이틀간 반정부 시위를 벌였지만 사실상 실패로 걸론지였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군의 단결을 촉구하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군사기지 광장에 군인들이 정렬했습니다. 4,500명에 이릅니다. 연단에는 로페즈 국방장관과 사령관 등 군 지휘부가 늘어서 있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마두로 대통령은 군의 충성과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La lealtad es un valor colectivo que se ejerce como nación, que se ejerce como pueblo y que se ejerce como institución, como valor colectivo. 마두로 대통령의 군 기념식 참석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군사봉기를 촉구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과이도 의장의 군사봉기 촉구는 이처럼 군부가 마두로 정권의 충성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동안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지만 큰 타격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택연금 중이었던 야권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 전 카라카스 시장은 가족과 함께 스페인 대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Yo recibí un indulto del presidente Juan Guaidó que fue acatado por fuerzas militares y policiales que me liberaron de la situación de presidio en la que estuve durante 5 años, 2 meses y 13 días. AP통신은 이틀간 시위에서 최소 4명이 숨졌고 최소 200여 명이 다쳤으며 200여 명이 구금됐다고 인권단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달력은 아직 5월인데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1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경북 지역은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 미세먼지가 복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무난한데요.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와 약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점차 대기질이 탁해지겠고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나들이길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2도, 광주 11도, 대구 12도, 부산 1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7도, 부산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퇴근길 종합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